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관한 면동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국장 이강입니다. 김선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효승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최원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민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장진수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공지원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환경국 총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4억 7,470만 6천 원이 증가된 650억 5,328만 7천 원으로 주로 하천 유지관리 및 신규 추진하는 도비사업 보조금에 따른 증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7.7% 증액된 1,891억 3,272만 6천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1억 4,354만 5천 원이 증액된 455억 1,574만 5천 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신설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리에서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우편요금 1,593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음 쉼터 조성 및 돌봄 사업 9,2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6,38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기후에너지과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9억 8,970만 4천 원이 증액된 50억 7,995만 5천 원입니다. 부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용차량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기후에너지 사업 지원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 자동차 주차 시스템 및 과태료 관리 우편요금 1,59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2억 3,344만 원, 은산오리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 4억 6,496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149억 301만 원이 증액된 1,221억 811만 9천 원입니다.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정 위탁 총액 중 금년도 미반영된 3개월분인 142억 9,60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택 에코센터 최종 폐기물 처리비 부족액 확보를 위하여 5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관련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69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환경지도과입니다. 소음 측정 교정기 구입비로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생태하천과입니다. 생태하천과는 38억 5,282만 3천 원이 증액된 141억 9,416만 5천 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2억 9,18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천 제방 유지관리공사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2억 6천만 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4억 5천만 원, 안성천 산책로 데크길 조성사업 18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29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식품정책과입니다. 식품정책과는 1,771만 4천 원을 감액된 16억 1,958만 9천 원입니다. 지역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의 도비 보조비율 상향에 따라 국비, 시비 1,77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기후에너지과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부금 수입 13억 4,361만 9천 원, 2024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 결과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6,60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공사회복지사업 6,990만 원,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 등 1억 8,138만 7천 원, 농촌주택 태양광 설비 설치 3억 8,546만 7천 원, 마을 공동보수 및 찜질방 설치 등 35개 사업 7억 6,124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환경국 1회 추경 예산이 198억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11.74%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1,891억의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증액 사유를 보면 자원순환과가 149억, 생태하천과가 38억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자원순환과도 149억이 필수 예산인 것 같습니다. 생활 폐기물 민간 위탁비가 143억이죠. 그거 빼면은 뭐 없죠. 예. 그리고 5억짜리가 뭐가 있죠? 5억짜리가 에코센터 폐기물 처리비, 그렇죠? 네. 그거 빼면은 뭐 지금 많지 않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부 뭐 국도비 매칭 예산들이죠, 다 그것도. 그렇죠? 예. 그게 뭐 증액 사유 자체가 다 필수 예산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뭐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음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도비 30% 매칭 사업인데 이거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까? 맑은 숨터 조성이나 유지보수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 실내공기질 측정 사업은 해마다 시행했던 해마다. 사업입니다. 해마다 취약계층 그 이용 시설에 대해서 이런 조성 사업을 하는 거란 말씀이신가요? 네. 이거 사업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뭐 당연히 뭐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이런 거 무슨 실내 공기질 뭐 측정하는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5,100만 원짜리 예산은 그렇죠. 그러니까 실내공기질 측정 이거는 법적으로 규모 미만에 대해서만 이제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닌 데만 측정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네. 측정을 해서 초과된 데는 이제 개선을 유도하거나 이런 사업이 하는 거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맑은 숨터 조성이나 유지보수 사업은 그 측정 규모 미만 그 대상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 개선이나 아니면은 그 필터 교체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맑은 숨터 조성 사업 400만 원짜리 10개소가 있는데 이런 조성 대상지는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겁니까? 열 개소를 조성을 하시잖아요. 예, 맑은 숨도 조성은 이제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시군에 내려온 사업인데요. 그 기존에 실내 공기질 측정했던 사업 그 측정했던 대상을 기준으로 하고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올해는 이제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대상지는 뭐 예정되어 있는 예. 대상지는 아직 없으신 네.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결과물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페이지 은살 오리 도시가스 공사 사업. 4억 6,4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건 이제 뭐 민원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좀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떠한 이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배경이 있습니까? 그 은산오리 이제 도시가스 공급은 이제 기본적으로 민원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진이면 은산 민원의 배경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그냥 기본적인 민원으로 이 어려운 예산 상황 속에서 4억 6,400을 투입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데도 엄청나게 많은데 도시가스 공급 못 받는 미설치 지역이 이야기하시기가 좀 곤란하신가요? 단독 사업으로 지정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사업 여기 올라오고 그거를 여쭤보는 거죠.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것인지 또 뭐 어떤 사안이 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추후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이게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네, 매년 매년 하는 하는 사업입니다. 거죠? 예. 이제 수요 조사를 이제 전년도에 뭐 실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이 평택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했겠죠. 네, 맞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떤 선정 기준이 있겠습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제 동의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부분입니다. 동의. 예, 예. 이게 그 마을 발전소 뭐 이 태양광 이것도 들어가는 건가요? 네, 주로 태양광도요? 네, 태양광 위주로 들어갑니다. 태양광 위주로요. 예. 이런 사업을 이제 신청을 해서 이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 예, 자부담이 예. 20% 정도 됩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서 잘 운영을 하다가 이제 이 문제는 이게 내구 연한은 어떻습니까? 태양광 보통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중간에 이제 고장이 난다든지 뭐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게 내구 연한이 어느 정도 지나서 하자 보수 기간이 이제 지나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항상 이런 부분이 좀 되는데 이 추후에 내구 연한이 다 끝나서 이제 폐기 처리를 할 때 이게 폐기 처리 하는데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잘 고려를 해서 나중에 이거 치우는 것도 우리 시에서 치워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 사업도 추후 예산 투입을 고려해서 선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이게 이제 단순히 1억짜리 예산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용역 변경 용역 사업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예.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처리 시설이 있던 곳이 전에는 평택 산업
송탄 그 산업단지 안에 들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브레인시티 바로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쌍용자동차 인근 그렇죠. 예. 바로 붙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분들과의 어떤 소통이 없이 이렇게 가기에는 무리수가 좀 있을 것 같다. 일단 뭐 용역 사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파장을 또 불러올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어서 예. 먼저 일단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용역에 의해서 진행을 할지 중지를 할지 다른 시설로 이용을 할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변경 용역 의뢰하시려는 것은 무언가 시설물로 비슷한 시설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2000년도부터는 이게 거의가 소각장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생활 네. 폐기물을 소각했던 건데 네. 에코센터가 생기면서 2019년도부터는 이제 고덕에 있는 에코센터로 생활 폐기물이 갔고 현재는 휴지 상태인데 향후에는 지금 에코센터에서 재활용 선별 시설이 1일 50톤 용량인데 그걸 이미 지금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개 소각장 기존의 장소에다가는 재활용 선별 시설하고 적환 시설을 지금 하려고 이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좀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적환장은 노출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노출이 많이 되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산업단지고 굉장히 변두리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평택시의 이제 중심 지역 상층 중심부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 예, 예. 지금 휴지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운영 계획을 갖고 있다. 그것도 더더군다나 이게 아주 좀 그 폐기 대상 물도 굉장히 좀 그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대형 폐기물이잖아요. 뭐 가전제품 뭐 네. 이런 거. 이게 뭐 중축이나 뭐 이 정도로 해서 이게 뭐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또 뭐 소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겠습니까? 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아직 뭐 시작 단계라서 그걸까지 거론할 단계는 아니겠지만 지역의 동네 의원으로서 예. 걱정스러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아직 계획된 건 없는데요. 네. 이제 재활용 시설, 뭐 대형 폐기물 포함한 재활용 시설을 이제 지금 아까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현재 발생이 한 100톤 되는데 에코센터는 50톤, 그래서 나머지 50톤을 이제 외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거를 다 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폐기물 처리설로 이제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이냐 하면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 그 재활용시설이나 선별장을 기존에 소각장이나 매립장 용도로 돼 있던 것을 재활용시설로 쓰려면 그것도 또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그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지금 의미하는 거고요. 향후에 그 추진하게 된다면 선별장을 비롯해 적환장 다 모두 외부 노출이 안 되는 시설로 그렇게 그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시설물이 기존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주민분들이나 뭐 인근 뭐 토지주나 뭐 이런 분들의 저항이 좀 덜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준비를 계획을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2001년도에 운영을 해서 2019년도에 휴지가 딱 들어갔는데 20년을 운영을 하고서 휴지가 딱 됐지 않습니까? 휴면 상태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뭐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시설 노후화를 그렇죠.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해서 실제 에코센터로 옮긴 거고. 그런데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게 에코센터가 몇 년도에 우리 개설을 했죠? 개청을 했죠? 얼마 안 되는데 네, 2019년도에 19년도죠. 지금 6년이 됐는데 용량이 100톤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50톤밖에 소화를 못 하고 나머지 50톤은 외부에서 하고 있고 왜 그 당시에 그런 그 수요 예측을 더 정확히 해서 했어야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꼭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또 돌아와서 신축까지 하면서 이 지역에 이 자리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게 과연 이게 주민분들이 또 인근 토지주들이 이거를 과연 용인을 할 것인가 아주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퇴직하시면 그만이시지만 남아 있는 저나 저희가 계신 과장님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을 하는 건 아니고 재활용 선별 시설이라고 봤을 때 아직 뭐 계획된 건 없지만 박스형 공장형으로 다 지어서 외부 노출이 전혀 없고 외부에 어떤 먼지라든지 이런 뭐 시각적인 어떤 그 위해나 또 실질적인 그런 문제점이 없는 시설로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역을 의뢰를 하시면서 주민분들의 어떠한 의견 청취도 뭐 동의까지는 아니지만 의견 청취도 충분히 수렴을 좀 해주시고 또 이 처리 시설이 꼭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일단 입지에 대한 문제도 분명하게 지평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안성천 산책로 데크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18억 예산. 이게 경기도 특조금이죠? 예, 맞습니다. 2024년도에 받으신 거죠? 예. 왜 이런 데크길 조성 사업이 사업 그 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내려오게 됐죠? 시에서 요청을 하신 거예요? 배경은 저희가 배경은 한번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니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민 수건 사업이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뭐 지역구 의원님 계셔서 또 제가 만약에 그 지역구라도 이 드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업 필요성에 이제 이렇게 사업 개요를 적어 놓으셨는데 통행 사고 발생 위험 구간 개선 뭐 이런 게 이제 목적 사업으로 돼 있어요. 목적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데크길을 조성을 하면 한 2, 3년 지나면은 더 사고 발생 위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세교동 그 행정복지센터 길 건너 막구조물 있는데 거기 데크길 조성해 놓은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 AS 비용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민원도 굉장히 많죠. 예. 겨울에 살얼음 얼어서 미끄러져서 낙상 사고 있어서 민원 들어오고 보험 처리해 줘야 되고 조금 또 돌출부 있어서 뭐 자전거 지나가다가 또 걷다가 넘어지고 뭐 이런 아주 엄청난 변수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성을 했을 때는 좋지만 그 후에가 사후 관리가 굉장히 큰 문제가 저는 있더라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사고 발생이 위험이 훨씬 더 증가하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내구연한이 다 끝난 다음에 이거 다 뒤처리 다 누가 감당할 겁니까? 예산 18억 받아와서 이거 뒤처리하는 비용 몇 억 들어가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유지 관리를 계속 할 거고요. 지금 세교동 그 건하고는 여기 그 안성천 데크 조성 사업하고는 좀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왜 차원이 저희 같은 다릅니까? 경우는 그냥 보도 위에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보면은 그 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리게 되면은 뭐 빙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제방 위에다가 별도로 저희들이 그냥 제방은 자전거 도로 지금 현재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그 옆에다가 저희들이 데크길을 설치를 해서 그 보행자를 지금 위한 전용 1km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그 건데 1km 데크길 걷다가 그 끝나면 어디로 걸어갑니까? 그냥 일반 그 제방 뚝으로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계획은 지금 그 마을 구간까지만 하고요. 지금 자전거 도로 있는 구간까지만 저희들이 이어지는 거고요. 뭐 예산 확보하신 분들도 있고 또 지역에
뭐 선출직 의원님들도 계셔서 더 이상은 이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지만 추후에는 이런 예산은 좀 확보하는 거는 좀 지양해달라, 좀 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데크길은 사실 호수나 강변이나 바닷길이나 산악이나 이런 데 경치 좋은 곳,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곳에 데크길을 깔아서 사람들이 원활한 보행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데크길 아닙니까? 기존에 길이 있는데 그 위에다 굳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데크길을 깔아야 되겠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 뭐 설득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이 18억 예산도 돛세 아닙니까? 돛세 우리가 다 12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편성만 돛세, 시세로 나눠지는 것 뿐이지 평택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니겠습니까? 좀 잘 효율적으로 특조금도 좀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게 뭐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곳에 이런 사업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통복동 그 막구조물 거기에 데크 일부 조성하시죠? 데크는 설치는 안 하고 바닥 부분만 설치. 바닥 부분 일부 예, 예. 조성돼 있죠. 예, 예. 사실 그런 공연장 같은데 데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걸어다니는 길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통복천 LED 조명 설치 사업 이게 1억짜리 예산입니다. 그렇죠? 이건 근데 왜 2022년도 특조금 집행잔액으로 이거를 하죠? 좀 의아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아니 근데 예. 22년도에 특조금인데 그 집행잔액이 아직까지 그냥 남아 있을 수 그 있어요? 사항은 그게 아니라요. 예. 저기 1억 원이 남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은 통북천 환경개선공사라고 1억 1천만 원 남은 그 사항으로 그 재집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데크 설치 뭐 이런 거고요. 예예. 그 LED 조명 사업. LED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통북천 산책로. 네. 이게 1억짜리 예산인데 예예. 이 예산이 22년도 특조금 집행잔액으로 이것을 지금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은 거죠. 22년도 집행잔액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나? 반납 안 하고? 이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 새로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북천 환경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22년도 특별조정 교부금을 다시 세운 거고요. 이거 통북천 산책로 LED는 이번 25년도 사업입니다. 우리 검토 보고서 맞습니다. 데크 흡음막 그게 22년도고. 예, 맞습니다. 데크 흡음막 이 집행잔액을 재투자를 이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야. 예, 이거는 제가 승인을 거꾸로 말씀을 승인을 드렸는데. 받았습니다. 그 변경 전에? 승인을 받아서 그 전에? 예. 반납을 안 하고 예, 이걸 안 하고 하겠다? 변경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제가 이걸 하나 이제 엇갈려서 제가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원 의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아까 이윤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답변 못 하셨는데 왜 못 하신 거죠?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말씀을 못 하시는 건가요? 민원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제가 하고요. 알기로는 상수원보 그 개제에 따른 주민 지원 사업으로 요청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은산오리 도시가스 구간은 어디에서 넘어오죠? 그건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남사에서 넘어옵니다. 남사에서 넘어오면서 고속도로 구간을 하월을 해야 되는데 그 하월 구간의 비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 년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산오리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도 고속도로 하월 구간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 계속 원하는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그래서 주민들이 상선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로 지원받았던 사업을 해제가 되면서 이제 못 받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 부분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주민 민원 때문에 뭐 그런 거보다는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예산 사정 때문에 못하고 그 부분보다 다른 마을에 도시가스를 지원해 주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 은산오리에서 피해를 보고 이제 이 도시가스를 못했던 사업이거든요. 그거를 주민들이 그 상선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지원받아야 될 사업을 이제 이쪽에 그 재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히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가 20억이 좀 넘고 도비 12, 의무적 투자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분율이 조금씩 틀려지는 것 같아요. 의무적 투자비에 삼천리 공급사의 재원이 들어가 있나요? 네, 그게 이제 의무적 투자비가 이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사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재원입니다. 아니죠. 의무적 투자비는 도시가스 사용자가 사용 요금의 일정 부분을 계속 적립을 해서 그 부분으로 이제 배관망 사업에 그 의무적 투자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사용자가 내는 부분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사에서 적립한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는 도시가스 사용자가 사용 요금의 일정 부분을 계속 그 배관망 사업을 위해서 적립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과 그 삼천리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급사도 일정 부분 계속 그 재원을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2023년 정도를 보면 도비가 7%, 12가 7%, 의무적 투자비가 57%, 그리고 삼천리 공급사가 28%를 투자를 해서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도비가 6%, 12가 6%, 의무적 투자비가 89%로 해서 100%로 이제 이 지원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시 한번 보시고 예, 예. 삼천리 공급사가 그 재원을 같이 조달하는지 한번 좀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 우리 생태하천과에 말씀 주신 데크길에 대한 관리는 정말 잘 해주셔야겠다. 바른 지적이셨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약간의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자전거 길이 저희가 이제 통목천을 따라 쭉 오고 이게 이제 연결이 돼서 평택호로 가는데 그 중간 구간 1km가 요 구간인데 문제는 뭐냐면 통목천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이 안성천을 타고 이제 평택호로 가기 전에 1km가 여기가 주민들의 산책로 그리고 걷는 운동을 여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좁은 강둑의 폭에 이 부분이 자전거 도로랑 겹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의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교부금에 대한 부분을 부서와 이제 도의원님이 많이 애써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일단 주민들 안전 때문에 요 1km 조금 안 되는 구간인데 이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데크길을 그 제방에 있는 그 자전거 도로로 쓰고 있는 옆쪽으로 붙여서 띄운 거거든요. 그래서 산책로에 주민들이 이제 좀 자전거가 충돌되지 않게 왜냐면 걷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이제 자전거가 오니까 위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데크로 조성이 되는 상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애써주신 우리
뭐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도 의원님과 우리 부서의 노고에 좀 요거는 좀 약간 고마움을 느끼는 부분인데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근데 다른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분명히 이윤아 의원님처럼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미리 좀 설명을 한번 지역구 의원으로서 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 데이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